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넥타이 색깔이 다릅니다.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인데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눈치가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OX로 궁금한 종목들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하락장에 선방한 통신주 KT, SK텔레콤 두 가지 대표적인 종목이 있었고 제가 KT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받아왔다. 우리 불나방 정은 아나운서가 KT 이야기하면 이거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빠진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눈에 띕니다. 이 종목 홀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이창희 대표님 의외예요? 네. 의외입니다. 의외.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방어주죠. 방어주기 때문에 매수를 그냥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시장 대비 선방하지 않겠냐는데 지금 하락하는 이슈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라면 네. 다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 SK텔레콤, KT가 못 오른다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면은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등이 좀 더 강하겠죠. 미국 증시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줬지만 그 전날까지 보시면 버라이전이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신주들 같이 급락에 같이 나왔거든요. 하락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방어주고 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단순하게 나는 방어주 갖고 있으니까 내 거는 잘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X 표시했습니다. 하락장에 선방을 하더라도 빠질 수는 있다. 네. 이 역시도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데 역할을 미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오해요. 이 말은 그나마 다른 종목 대비 낫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살만하다라는 의미입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낙폭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빠져봤자 극단적으로 빠져봤자 한 45,000원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52,7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부터 그냥 분할로 45,000원대까지 접근을 하신다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기업 실적이 우려가 되더라도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하는 그런 회사이고 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친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45,0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의견은 나뉘어졌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예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유일하게 좀 버텨줬다. 뭐 잘한 건 아니었어요. 주가가 좋진 않았어요. 버텨준 상황에서 갑자기 2분기 실적 하향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자회사의 상장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네. 아니 이 시기에 자회사 상장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나 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일단 뭐 지금 게임주들 좋지 못하죠. 게임주들이 과거의 영광 대비해서 엄밀히 좀 실적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작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의 매출도 계속해서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약간 오딘 이후에 뭔가 이렇다 할 뭔가가 대작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매출 정체 현상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게임주들이 그동안 올라갔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NFT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슈들로 올라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을 동반시키거나 혹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10% 급락이 너무나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AP위성 넘어가 볼게요. 누리호 발사 사실 날짜가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21일로 나왔고 20일 날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동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박정수 대표 O, 이창희 대표님 X 나뉘어졌는데 AP위성 만약 이게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호재이겠지만 또 재료 선물로 볼 수도 있고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을 안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번에도 네. 누리호를 발사했을 때 이틀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루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테마적으로는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는 매수 의견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략 한 18% 정도 상승력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오늘 종가 대비 시초가가 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추가 상승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서 아무래도 하루 정도는 더 보자라는 의미로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21일 오후 4시에 일단 발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번에 좀 뜻깊은 게 인공위성을 1.5톤짜리를 싣고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6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1톤 이상을 싣고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에 안착을 시키는 그런 기술력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하락력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좀 강력한 테마력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루만 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딱 하루만. 네. 네, 하루만 더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단기적으로 봐야 될 테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자 혹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지 마감이 산다로 들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불황 없는 산업이다. 그리고 신세계 미술사 확장. 이거는 뭐 종목명을 뭐 말한 거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불황 없는 산업. 오늘 또 두 분께 사기 싫으면 사지 말라고도 미리 말씀드리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왜 까먹었어요? 또 잊어버렸네요. 근데 불황 없는 산업이 있습니까? 불황 산업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엔터 쪽. 네, 그래서 JYP 엔터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서울옥션 그리고 JYP 엔터인데 저 그거 궁금했어요. 사실 경기 침체, 소비 침체하면 많은 것에 돈을 줄이잖아요. 네. 근데 엔터 사업은 워낙 매니아층들은 돈이 없어도 돈을 쓰지 않나? 근데 또 그들마저 소비력이 줄어들면 안 쓰게 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터는 저 같은 사람은 소비를 줄이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안 써. 네.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 소비층은 결국에는 맞아요. 10대 아니겠습니까? 20대 초반. 그럼 그분들은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든 뭐 부모님을 뭐 조르든 뭘 하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티스트 활동이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많이 활동했지만 그전에는 약간 뭐랄까 방송 위주, 약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일반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했다라면 이제는 공연이라든지 이제 오프라인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BTS 실망감이 습니다만은 결국엔 그것이 뭐냐면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기획사들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콘서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달이 원래 공연이 많은 달인데 5월 달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해외 공연도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하는 것은 일본 시장이에요. 일본이 어쨌든 다시 입국을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저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K컬처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약간 쇼핑몰 같은 거 하나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티스트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과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것은 수익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 이후에 만약에 같은 엔터주들이 같이 무너진다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53,000원, 4,000원, 뭐 저는 51,000원 손절가가 최근에 제일 중요하죠. 5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
주가는 65,000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JY 펜터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1,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박정식 대표의 종목 서울옥션은 왜 뽑았는지 키워드 이유를 쫙 써주셨어요. 근데 저도 신세계 백화점 가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복도 쪽에 그 미술품들이 쫙 걸려 있는데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제 가격 보고 그런가요?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서울옥션이 그 시너지 효과를 좀 잘 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인수만 하게 된다면 네.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까지 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돼서 올해는 더욱더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신세계에서 인수를 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더 공식적으로 이제 미술품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 매출 시너지는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16일 조회 공시에 따르면 서울옥션을 인수를 검토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000원 이하, 지금 한 21,600원 정도에 이제 마감이 될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8,000원으로 좀 짧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난 6월 16일 날 밀렸던 종가 정도 수준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4,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의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1,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불황이 없는 산업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엔터 산업을 꼽아 주셨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은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이들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그 이유를 또 거기서 찾아보시던데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바로 무너졌는데 저도 오늘 조금 이제 물론 내일 가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많이 밀린 게 우리나라도 많이 밀렸지만 일본도 고점 대비해서 2%가 넘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도 우리보다는 좀 덜 하락하고 있지만 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이 약간 제조업 위주, 또 IT, 강국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감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가가 급락 나온 것이 물가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한 것이라면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슈는 좀 더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홍콩은 강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유럽 개장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유럽이 아시아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이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한 것인가라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오전을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어떤 지수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낙폭을 좀 많이 줄였으면 했는데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물론 장중에 4.44%까지 폭락하기도 했어요. 그보다는 밑꼬리가 달려서 몇몇 세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저점 대비 밑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급락입니다. 코스피 3.79% 동시효과 구간에서 하락하면서 768.3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00선을 하회하면서 2,390.07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좀 변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거래일보다 많이 오르면서 1,291.8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최고치의 환율을 기록하기도 했죠.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